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의를 맞아 한국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구티비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에 맞춰 주간 종합신문 위클리 굿뉴스를 창간했습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통과시킨 노회에 반발하는 노회원들이 비대위를 꾸렸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입법의회가 이틀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의를 맞아 한국교회 22개 교단이 한자리에 모여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그리스도만으로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엔 1,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참석해 종교개혁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교단장회의 주최로 열린 이번 연합예배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연합의 장이었습니다. 루터회와 예장통합을 비롯한 22개 교단은 마르틴 루터가 외쳤던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루터의 교회 개혁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다시 밝혔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마을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 한국 사회에 그리고 세계의 희망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전한 예장합동 총회장 전기현 목사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이유는 성경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라며 종교개혁 정신을 되찾아 다시금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1,000명의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진리를 따르는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회가 경건한 삶으로 도덕적 모범이 될 것,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할 것을 선포하며 한국교회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입니다. 교회의 참된 가치를 회복할 새로운 기회입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들을 보호하는 방패와 반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행사는 28일부터 이틀에 걸쳐 개최됐으며 교계 단체를 소개하는 박람회뿐 아니라 뮤지컬, 성가대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올해는 세계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구티비도 창사 2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주간 종합신문 위클리 굿뉴스를 종교개혁 기념일에 맞춰 창간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던 29일엔 구티비 미디어 선교 사역의 확장을 염원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클리 굿뉴스의 창간을 기념하고 구티비의 미디어 사역을 알리는 미디어 선교 후원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성도들은 신문 창간을 함께 축하하며 구티비 미디어 선교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이 신문을 통해서 크리스천이든 크리스천이 아니든 이게 정말 세상에 사는 것이 아름답구나, 하나님의 창조를 알을 수 있는 그런 신문이 되길 원하고, 정말 소외되고 부유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신문이 되길 원하는 거죠. 위클리 굿뉴스는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소식을 총망라한 종합 시사교양지입니다. 신문 창간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인 10월 31일로 정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신문에 담아내 건강한 미디어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겁니다. 500주년을 기념해서 신문이 나왔습니다. 이 위클리 굿뉴스, 여기 기독교 복음을 담은 신문이 나오는데 이 신문도 받아가시고 복음 전파하는데 많은 이용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10,000명의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이 신문 제작에 참여한다는 점은 위클리 굿뉴스만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는 95개국 2,000여 명의 선교사 기자와 국내 8,000여 교회 기자로 구성된 세계적인 뉴스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위클리 굿뉴스는 이들이 전하는 생생한 현장 뉴스로 지면을 풍성하게 채울 예정입니다. 구티비는 특히 위클리 굿뉴스를 통해 TV와 인터넷, 신문 콘텐츠의 융합을 시도합니다. 앞선 기술과 문화를 선도하는 첨단 매체로 기독교 미디어 발전의 주춧돌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통과시킨 예장통합 서울 동남노회에 반발한 노회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노회 결의가 불법이자 무효라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명성교회와 동남노회가 분열을 초래하고 불법을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비대위원장 김수원 목사는 교회 건의라고 하는 것은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결의를 통해 나타나는데 이번 동남노회는 철저하게 법칙이 무시됐다며 노회가 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열심히 뛸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대위는 한국교회를 바르게 하고 동남노회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설 수 있게 하겠다며 노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단법을 개정하는 입법의회가 이틀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제32회 입법의회는 감독회장의 임기를 기존 4년 전임으로 유지하고 교회의 변칙 세습을 막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 입법의회가 26일과 27일 양일간 천안 하늘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입법의회는 제적 인원 497명 중 456명의 회원이 등록해 92%의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감독회장 임기 변경의 건은 예상대로 찬반 토론이 팽팽하게 이어졌습니다. 찬성을 주장하는 회원들은 권력 분산을 위해 안건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 회원들은 다음번 입법의회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권력이 집중되고 또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전임 4년제의 회장제는 폐기되고 2년 결민제가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다음 입법회의 때 충분히 다뤄야지 2년으로 지금 결정해버리면 감독회장님은 내년에 다시 뽑아야 됩니다. 투표 결과 반대 의견이 더 많아 감독회장 임기 변경 안건은 무산됐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임기를 개정하는 안건은 찬성 152표, 반대 297표로 결국 부결됐습니다. 입법의회는 또 이른바 세습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체교회 담임자에 대한 개정안도 다뤘습니다. 지난 2012년 한국교회 최초로 세습 방지법을 통과시킨 감리회는 이번 입법의회에서 변칙적인 세습을 막는 조항을 추가로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로 세습을 할 수밖에 없는 미자립교회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도 삽입했습니다. 입법의회는 이 밖에도 이슬람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 방침을 세우도록 했고 동성애 대책위원회도 함께 만들어 정확한 문제점 파악과 확산 방지에 힘쓰도록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순위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정책 협의회를 정례화해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11위까지 올랐던 WEF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2014년부터 4년째 26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 경쟁력 정책 협의회를 연 2회 정례화하고 각 주무부처가 책임지고 취약 부문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 경제 성장률 3%대의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4번의 정부를 거치는 동안 각종 대내외 악재가 겹치며 대통령 취임 첫 해 경제 성장률 3% 달성은 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호조라는 행운과 함께 올해 3% 성장이 무난해지면서 다소 실험적 모델로 평가받아온 제이노믹스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경제 심리를 억누를 수 있어 이를 견뎌낼 만한 경제 체질을 갖췄는지는 계속 시험받게 될 것이라면서도 당장 성장 목표를 위해 인위적인 경기 보강을 할 생각이 없다던 김동연 부총리의 입장을 관철시킨 동시에 제이노믹스를 추진해 나갈 동력을 얻은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립대 입학금 폐지를 놓고 교육당국과 사립대 간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와 사립대학들은 입학금 폐지에 따라 감축되는 재정 보전 방식을 두고 대립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당사자인 학생 대표 3명을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에 포함시키고 입학금 폐지 계획 조사 공문을 발송하며 사립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생들이 사립대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사립대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교육부는 사립대 입학금 폐지에 힘을 싣기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청원의 참여 인원이 29일 오후를 기준으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주무부처 장관 내지는 청와대 수석급 인사가 책임 있는 답변을 약속한 수준을 채운 것입니다.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은 소년법 개정 청원 이후 두 번째로 당시 조국 민정수석과 김수현 사회수석이 대담 형식의 동영상을 제작해 해당 게시판을 통해 답변한 바 있습니다. 임신과 낙태는 남녀 모두의 책임이 동반돼야 하지만 낙태의 경우 형법상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최초 청원인의 주장으로 낙태죄를 폐지하고 자연유산 유도약 판매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30일 아침 전국 곳곳의 수은주가 올가을 들어 가장 낮게 떨어지면서 올해 처음으로 얼음과 서리가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철원은 오늘 오전 영하 4.5도까지 내려가 전국에서 가장 추운 기온을 나타냈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 곳곳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춘천과 대전에는 올해 처음으로 얼음이 열고 서리가 내렸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대륙 고기압이 중국 산둥반도 쪽으로 내려온 상태라며 고기압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찬 공기를 불어넣자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예장 통합소속 목회자들이 11월 1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 명성교회 세습 반대 입장을 발표합니다. 예장 전국 은퇴 목회자회, 교회개혁 예장 목회자연대 등 예장 통합 소속 6개 단체 목회자들은 명성교회는 초회법과 노회 절차를 무시하고 넘어선 안 되는 선을 넘었다며 김삼환 목사 부자의 세습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과 한국교회연합, 예장합동 등 40여 교단과 3개 연합기관, 30여 교계단체 등이 동참하는 국가와 민족, 평화를 위한 연합기도회가 내달 12일 잠실 종합운동장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준비위원회는 기도회엔 약 10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평화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교회와 각종 단체의 강사 섭외에 도움을 주고자 2017 기윤실 강사 임명사전을 제작했습니다. 강사 임명사전은 크게 13가지 주제로 강사가 분류돼 있으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임원 또는 위원, 강사로 기윤실 운동에 참여한 이들로 구성됐습니다. 강사 임명사전은 기윤실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연합 운동 모임 원크라이가 내년 1월 5일과 6일 양일간 정릉 배달교회에서 기도회를 엽니다. 원크라이는 경배와 찬양, 메시지를 비롯해 나라와 민족, 교회, 다음 세대, 동성애와 이단 문제를 놓고 릴레이 기도를 펼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